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마이클 코언이 어제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이며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TA가 어제 최종 확정된 교통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버지니아주 알링턴 내셔널 랜딩의 제2본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8개월 만에 만난 미국과 북한의 정상, 종전선언 등 3개의 합의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협상 결렬이라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지만 앞으로 있을 협상을 위한 상황 악화는 피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어제 짧은 회담과 친교 만찬을 통해 협상 의지를 확인한 두 정상은 오늘 오전 단독 회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확대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보다 40분가량 지연되더니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고 합의서에 서명할 수도 있었지만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북 제재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민간인들이 모르는 큰 핵시설들이 있다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자신들의 최대치를 내세웠고 많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지만 비핵화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합의가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 간의 조율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면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이 청문회 이슈가 터지면서 미국이 양보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망설이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회담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며 서로 이해하고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심야에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회견에 나선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요구는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 해제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노이 선언 무산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합의 결렬과 관련해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며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 중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에서 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심야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만이 부각되는 상황을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 귀환 전
대미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향후 비핵화 협상 상황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0년 넘게 트럼프 그룹의 핵심 실세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온이 어제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이며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클 코온은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 선서 후 행한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의 치명적인 주장들을 정치적으로 감추고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러시아와의 거래에 대한 거짓말에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온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위키리스크가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코온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들에 대해 너무 어리석어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흑인들을 향해 오직 흑인들만이 저런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온은 2017년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3년간의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의 정치 보복 스캔들 브릿지게이트와 관련해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고위 간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저지주 연방지법의 수잔 위젠톤 판사는 26일 열린 공판에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의 측근이었던 빌 바로니에게 1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에 의해 항만청 수석 차장으로 임명된 바로니와 크리스티 주지사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브리짓 켈리는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는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위젠턴 판사는 2016년 바로니에게 2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브릿지게이트는 지난 2013년 공화당 크리스티 주지사 재선 당시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주지사 측근들이 불법적으로 항만청에 지시를 내려 포틀리에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 톨부스로 가는 진입로를 4일간 막아 이 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정치 보복 스캔들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포틀리 시장의 도움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구급차 등 응급 차량의 운행을 방해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의 운행을 막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주의회에 거짓 증언을 했다며 18개월에서 24개월의 실형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바로니에 대한 금고형 외에도 복역 후 1년간 관찰과 500시간 사회봉사, 22,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MTA가 어제 최종 확정된 교통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버스와 전철의 메트로카드 1회 탑승 기본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카드 충전액 보너스를 없애고 정기 승차권 요금이 최대 5% 인상됩니다. 또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 통행료도 인상됩니다. MTA 인상안에 따르면 메트로카드 1회 탑승 기본요금은 $2 75센트로 그대로 유지하고 싱글 티켓 구매 가격도 현행과 $3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기 승차권은 현행 $32에서 3.1% 오른 $33로 1개월간 무제한 정기 승차권은 $121에서 5% 인상된 $127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메트로카드에 $5 50센트 이상을 충전할 때마다 제공되는 5%의 보너스 프로그램은 폐지됩니다. 단 저소득층에 대한 보너스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도 인상됩니다. 우선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케리 터널, RFK 브릿지, 와이스톤 브릿지, 트록스넥 브릿지 등의 통행료는 이지패스 사용 시 현행 $5 76센트에서 $6 12센트로 오르며 우편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8 50센트에서 $9 50센트로 인상됩니다. 베라자노 브릿지는 이지패스 사용 시 $11 52센트에서 $12 24센트까지 오르며 헨리 허드슨 브릿지는 $2 64센트에서 $2 80센트로 인상됩니다. MTA는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등의 요금도 앞으로 2년 동안 4%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메트로카드 요금 인상은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은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TA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 연간 $3억 3,600만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인 학군과 유색인 학군 간의 교육 재정 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미 전역의 학군 교육 재정이 학생들의 인종 구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재정 전문조사기관 에드빌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6 학년도 기준 백인 학생이 70% 이상인 저소득 학군은 학생 1인당 12,987달러, 고소득 학군은 1인당 14,121달러의 교육 예산이 집행된 데 비해 유색 인종 학생이 70% 이상인 저소득 학군은 1인당 1,500달러, 고소득 학군은 12,205달러의 교육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고소득 백인 학군 평균 예산은 1인당 21,720달러, 저소득 백인 학군은 1인당 22,831달러로 오히려 저소득 학군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 유색인 학군은 1인당 22,271달러, 저소득 유색인 학군은 18,73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유색인 학군이 고소득 학군 교육 예산이 1인당 15,181달러, 저소득 학군은 1인당 15,489달러로 소득에 따른 예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인 학군의 경우 고소득 학군이 1인당 22,836달러, 저소득 학군은 1인당 18,674달러의 예산을 편성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종 구성에 따른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학군 간 재정 차이가 큰 이유로는 많은 주에서 주민들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해당 지역 학군에 국한되는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목됐습니다. 아마존이 제2본사 뉴욕 설립이 무산된 데 이어 버지니아주 알링턴 내셔널 랜딩의 제2본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아마존이 제2본사 부지로 선택한 워싱턴 DC 내셔널 랜딩 지역도 집값 급등과 지역 노동계급 소외 등 문제점을 부각하며 뉴욕과 같은 반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은 68%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찬성하고 30%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마존이 아닌 우리를 위해라는 시민단체 연대가 생겨나면서 유치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 롱앤포스터에 따르면 알링턴 지역 집값은 1년 전보다 10% 올라 평균 60만 7,500달러에 달했으며 알렉산드리아 지역도 집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아마존은 크리스틀시티 등지에 앞으로 12년간 평균 연봉 15만 달러에 양질의 일자리 2만 5천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버지니아주 입장에서 막대한 세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아마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상당하다며 세계 최대 부를 축적한 오만한 아마존에 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욕 롱알랜드시티의 아마존 제2본사 설립 계획은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됐습니다. 인터넷 쇼핑 분야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코스코가 줄곧 1위를 지켜오던 아마존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가 30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코스코가 83점을 기록하며 82점을 얻은 아마존을 2위로 밀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원제 홀세일 스토어를 지향해온 코스코는 올해 첫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평가를 받은 결과 2010년 이후 줄곧 1위를 지켜온 아마존을 꺾는 이변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는 아마존이 2017년 137억 달러를 주고 유기농 전문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뒤 성장 속도가 더디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코스코와 아마존의 뒤를 이어 에스시, 콜스, 나이키, 놀스트롬이 81점 동점을 기록했고 하위권은 시얼스와 월마트로 각각 73점과 7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지난해 82점에서 올해 80점으로 소폭 떨어졌고 모바일 앱의 소비자 선호도는 높아져 품질은 86점, 신뢰도는 85점을 받았습니다. 50대 기혼 남성이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를 가장 유리하게 책정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보험료가 가장 많은 연령은 17세로 가장 저렴한 보험료의 4배에 달했습니다.
더 지브라닷컴이 연령, 크레딧, 성별, 결혼 유무,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에 따른 연평균 보험료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의 경우 1,443달러 92센트로 여성 운전자 1,467달러 38센트보다 낮았습니다. 또 기혼 남성 운전자가 1,399달러 6센트로 연평균 보험료가 가장 낮았으며 미혼은 1,443달러 92센트,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1,424달러 47센트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7세가 5,542달러 77센트로 연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 연령대 중 연평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50대 1,347달러 40센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크레딧 카드도 보험료 책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800점을 넘을 경우 연평균 보험료는 1,303달러 45센트로 크레딧 점수 579점 이하인 운전자의 연평균 보험료 2,875달러 31센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보다 난폭 운전을 했을 경우 높은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연방 하원에 상정된 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을 없애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인 이민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커터를 취업 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 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26일 션 이 경위와 스티브 킴, 사무엘 킴, 마이클 디바툴로, 테오토로 크리스토라스 경관 등 경찰 5명에게 생명구호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 5명은 지난해 12월 20대 백인 주민이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민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크리스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표창장을 수여하며 주민의 목숨을 구한 경찰들의 헌신과 뛰어난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엠트랙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가장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선에 최고 시속 160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아셀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속열차보다 시속 10마일가량 빠른 것으로 앞으로 뉴욕 워싱턴 DC 운행 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단축돼 기존보다 22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21세 미만이 전자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저지는 청소년 사이에 전자담배 악영향 문제가 부각되면서 판매는 물론 소지 자체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생 77%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오전에 눈발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전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흐리고 오후에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